서울 한복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오전. 도로 위를 우아한 걸음걸이로 걸어가는 노신사가 있었다. 맞춤 정장에 윤이 나는 구두, 깔끔한 백발.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은 한 번씩 뒤돌아보았다. 그는 김창수, 국내 굴지의 기업 CEO이자 백만장자. 수십 년간 성공의 길을 걸어왔고 그 무엇도 부족할 것 없는 남자였다. 그렇게 뒷짐을 지고 당당하게 걷고 있던 순간 할아버지, 가방 조심하세요. 뒤에서 날아든 날카로운 외침. 창수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거친 손길이 그의 가방을 낚아챘다. 뭐야, 이 자식. 창수는 몸을 돌려 잡으려 했지만 균형을 잃고 휘청였다. 순간적으로 인도에 무릎을 찌으며 쓰러졌다. 아이고, 소매치기야. 가방을 든 도둑이 골목으로 튀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때였다. 한 중학생이 번개같이 뛰어나갔다. 소년이 전력 질주하며 도둑을 쫓아갔다. 그리고 순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야! 소년의 발이 도둑의 다리를 걸었다. 도둑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소지품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때 마침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들이 곧장 달려와 도둑을 붙잡았다.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창수에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창수는 손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까졌지만 의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덕분에 살았구나. 참 고맙다. 소년이 가방을 주워 건넸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 손에 있는 반지 멋지네요. 창수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오래된 옥반지. 십수년간 한 번도 뺀 적 없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다. 이거 아주 오래된 거야. 볼품없지만 나한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지. 소년이 반짝이는 눈으로 반지를 바라보더니 우리 할머니 반지랑 비슷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창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내 할머니 반지가. 아니에요. 저 학교 가야 해서 이만. 소년이 후다닥 뛰어가려 했다. 잠깐만, 너 이름이 뭐냐? 박민호요. 소년은 멀리 뛰어갔다. 창수는 멍하니 서서 중얼거렸다. 박민호? 설마? 창수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비서를 향해 전화기를 들었다. 새별중학교에 박민호라는 애를 좀 알아봐. 가족들도 확인해봐. 특히 그 애 할머니가 누군지 꼭 알아내.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다. 오래전에 헤어진 그 사람, 혹시. 그렇게 창수는 50년 만에 봉인된 과거를 다시 열기 시작했다. 창수는 비서가 보낸 자료를 바라보며 손끝을 문질렀다. 사진 한 장. 박민호의 가족 관계 속에 적혀있던 이름. 박영숙.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잊으려 했던 이름. 아니, 애써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다. 창수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50년 전. 1970년대 서울 변두리. 젊은 창수는 그때 대학생이었다.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허름한 자취방에서 지내던 시절. 그리고 그 옆에는 늘 박영숙이 있었다. 창수 씨, 공부는 다 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근데 뭐해? 또 바느질이야? 이거라도 해야죠. 돈 벌어야 하니까요. 그래. 돈 필요하지. 사실. 아니야. 창수는 뭔가 숨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영숙은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평범한 여자였지만 창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다. 둘은 꿈을 이야기했고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영숙아,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정말요? 그럼 나 한복집 차릴래요. 우리 엄마가 한복 만드시는 거 보고 자랐거든요. 좋지. 그럼 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큰 회사 차리고 너는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가 되는 거야. 창수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부러울 게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창수의 집안은 사실 엄청난 재벌가였다. 그의 아버지는 엄한 성격으로 집안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결혼? 내가 감히 누구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박영숙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창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손이 식탁을 내리쳤다.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별 볼 일 없는 그 집안이 뭐가 좋다고 하는 소리야. 아버지, 저는 영숙이 없으면 안 돼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닥쳐라. 내 놈이 감히 가난한 집안 여자를 데려와?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하려고? 창수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집안 어른들의 강압적인 반대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다. 창수는 그날 이후 집안에 갇혔다. 아버지는 그의 외출을 철저히 막았다. 학교조차 못 가게 하며 강제로 맞선을 보게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창수는 영숙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창수는 결국 집을 빠져나왔다. 자취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숙. 그녀의 얼굴에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창수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가. 창수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오래도록 그러고 있을 수 없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창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집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영숙과의 미래는 없었다. 우리 끝인가요? 아니야. 내가 꼭 돌아올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공해서 다시 널 찾아올 거야. 그는 자신의 손에서 반지를 빼 영숙의 손에 끼워 주었다. 옥반지. 이 반지. 이 세상에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이 반지를 꼭 끼고 있어줘. 내가 너에게 돌아올 때까지 꼭 다시 널 찾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영숙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창수 씨. 저 기다릴게요. 하지만 창수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한 달도, 1년도 아닌 50년이었다. 창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떴다. 책상 위에는 박민호의 가족 관계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 속에 적힌 이름 박영숙, 그리고 박정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알아본 결과 박영숙 씨는 따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딸, 내 딸이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수는 눈을 감았다. 기어코 마주하게 될 진실이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영숙은 혼자 아이를 키웠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창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손에는 휴대폰, 한 손에는 담배 한 갭이, 손끝이 살짝 떨렸다. 50년 만에 전화를 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이야. 그녀는 어떤 기분일까? 자신을 반가워할까? 아니면 원망할까? 창수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비서가 알아낸 번호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낯설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창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상대가 다시 말했다. 누구시죠? 창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나야, 창수야.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긴 정적. 그러다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번호 어떻게 알았습니까? 영수가. 부르지 마세요. 단칼에 끊어지는 목소리. 창수는 당황했다. 내가 보고 싶어서. 지금 와서요?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다. 난 한 번도 널 잊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5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까? 창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집안에서 반대하고 내가 갇혀 있었어. 그럼 나중에는요? 성공하고 나서는 왜 안 왔습니까? 창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날 찾아와서 뭐라고 하려고요? 창수는 참아보고 싶었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번 만나자.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영숙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낮아졌다. 싫습니다. 영숙아,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창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차가운 말투.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던 거절. 이제 정말 늦어버린 걸까? 이틀 후 창수는 직접 영숙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비서가 알아낸 주소. 작고 낡은 아파트였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창수야. 문이 열릴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영수가, 한 번만 만나자. 돌아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문 너머로 들려왔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얼굴 한 번만 보자. 제발. 창수 씨. 존댓말. 하지만 차갑고 단단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창수는 답답했다. 나 이제 성공했어. 내가 힘들게 산 거 알아.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비웃음. 보상? 문이 벌컥 열렸다. 그 앞에 선영숙. 50년을 기다리게 하고 이제 와서 돈으로 보상하겠다고요. 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창수 씨, 저는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영숙은 헛웃음을 지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받아줘야 합니까? 창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는 창수 씨 없는 세상에서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창수의 눈에 그녀의 손이 들어왔다. 아직도 옥반지를 끼고 있었다. 영수가 그 반지에 아직도 끼고 있네. 영숙은 순간 움찔했다. 손을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거 그냥 버릴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던 겁니다. 거짓말이야. 그 반지 아직도 끼고 있는 거 보면 나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다는 거잖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늦었어.
정말 늦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영숙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창수 씨, 저는요, 더 이상 창수 씨를 볼 용기가 없습니다. 창수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영숙은 한 발 물러섰다.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문이 다시 닫혔다. 창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그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50년 만에 재회. 그녀는 기다린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살았던 것이었다. 창수는 영숙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문이 닫힌 지 한참이 지났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50년 만에 마주한 그녀는 너무나도 차가웠다. 하지만 창수는 쉽게 돌아설 수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섰다. 영숙의 집 앞. 처음에는 문도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창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 집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창수가 다가갔다. 영숙은 잠깐 움찔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왜 또 오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 끝내다니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입니다. 난 널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그럼 왜 이제야 찾아왔습니까? 창수는 할 말을 잃었다.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수 씨, 저도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나도 그래. 늦었습니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아니야, 늦지 않았어. 그때 영숙의 집안에서 문이 열리더니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엄마, 누구야? 박정화, 창수의 딸. 정화는 문 앞에 서서 창수를 바라보았다. 낯선 남자. 하지만 어쩐지 익숙한 얼굴. 누구세요? 창수는 정화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의 눈앞에는 영숙을 닮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이. 저기, 내가 정화니? 정화는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영숙이 대답하려 했지만 창수가 먼저 말했다. 내가 내 아버지다. 정화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난 내 친아버지야. 순간 정화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곧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가 떠올랐다. 웃기지 마세요. 정화는 냉소를 띠며 창수를 쏘아봤다. 아버지라고요? 그런 사람이 대체 어디 있었는데요? 내가 태어날 때 있었어요? 내가 걸음마 뗄 때? 학교에 입학할 때? 정화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아픈 엄마 병원비 필요할 때 아버지가 있었어요. 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화가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니 참 뻔뻔하시네요. 창수는 애써 말했다. 나도 몰랐어. 내가 딸이 있었다는 걸. 그게 변명이라도 됩니까? 정화는 창수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정화는 문을 쾅 닫았다. 창수는 멍하니 문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돈도 명예도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잃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난 무슨 인생을 살아온 거지? 그렇게 처음으로 자신이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민호는 거실에 앉아 울고 있는 할머니와 엄마를 보았다. 할머니, 왜 울어? 영숙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냐, 민호야. 아무것도 아니야. 며칠 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집 앞에서 며칠 전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실랑이 하는 걸 봤다. 그리고 창수가 다녀간 후 엄마와 할머니의 얼굴이 매일같이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웠다. 민호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며칠 전 봤던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매번 숨겨왔던 민호의 친할아버지라는 것을 말이다. 민호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니? 잠깐 볼 일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민호는 몰래 집을 나섰다. 그리고 곧장 향한 곳은 김창수가 있는 그의 회사였다. 김창수의 회사 로비. 늦은 저녁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퇴근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한 소년이 서 있었다. 박민호. 그는 눈을 반짝이며 경비원을 향해 외쳤다. 저기요. 저 김창수 회장님 좀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학생, 여기 어린애들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빨리 집에 가. 아니에요. 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다고요. 민호는 억울한 듯 소리쳤다. 저 김창수 회장님 손자예요. 경비원이 어이없다는 듯 민호를 훑어보았다. 뭐라고? 정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박영숙이에요. 그 순간 회사 로비로 나오던 창수가 멈춰섰다. 민호의 목소리, 그 익숙한 이름. 창수는 천천히 돌아섰다. 넌 그때 그? 민호는 창수를 보자마자 달려갔다. 할아버지. 창수는 굳어졌다. 할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울컥했다.
너 어떻게 여기로 왔어? 할머니랑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오면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창수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웃으며 손을 뻗었다. 그래, 잘 왔다. 어디 한번 얘기해 볼까? 회사의 가장 꼭대기층, 회장실. 고급스러운 소파에 민호가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 앉은 창수는 소년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온 거냐? 민호는 두 손을 꼭 모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가요. 평생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창수의 손이 움찔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니까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무섭다고? 네. 할머니는요. 할아버지가 또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미워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호는 창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한 번만 더 용기 내주세요. 이번에는 절대 할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요. 창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50년 전 그는 떠났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을 그녀 곁에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기회였다. 창수는 눈을 뜨며 말했다. 알겠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볼게. 다음 날 아침 창수는 다시 영숙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조금 후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영숙이 아니라 박정화였다. 정화는 창수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또 오셨네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이제 와서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나도 알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다. 정화는 차갑게 쳐다봤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안으로 돌아섰다. 엄마, 또 왔어. 잠시 후 영숙이 문 앞에 섰다. 창수와 눈이 마주쳤다. 왜 또 오셨습니까? 영숙아, 제발 한 번만 더 내 얘기를 들어줘. 영숙은 창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이 간절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영숙이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거실. 창수와 영숙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50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다. 창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0년 동안 널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해.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 남은 인생을 너한테 쓰고 싶어. 영숙은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또 믿고 기다렸다가 또 혼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창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절대 너를 두고 떠나지 않을게. 그때 영숙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입니까? 응. 나 이제 회사도 내려놓고 너랑 살 거야.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같이 보내자.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만큼은 내가 믿어도 되겠지요. 그렇게 50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었다. 김창수는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이 풍경,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이 자리에서 그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책상 위에는 그의 명패가 놓여 있었다. 회장 김창수, 마침내 내려놓을 때가 온 것이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정말 은퇴하시는 겁니까? 창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라. 나랑 30년 함께했으면 너도 그럴 때 됐다. 비서는 창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창수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공간.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중요한 곳으로 가야 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한 뒤 조용히 문을 나섰다. 몇 개월 후 창수는 영숙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 창수는 오래된 집을 직접 손보았다. 담장을 고치고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어느 날 창수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였다. 창수 씨, 커피 한잔 하세요. 영숙이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창수는 환하게 웃으며 컵을 받았다. 이런 게 얼마나 요즘 좋은지 몰라. 바쁘게 살 때는 이런 시간이 있는 줄도 몰랐어.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살아요. 창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아. 둘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한없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몇 주 후 박정화가 강원도의 집을 찾았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이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창수가 나왔다. 둘은 잠시 마주보았다. 안녕하세요. 아, 아버지. 그 한마디에 창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화야. 정화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아직은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너희 엄마도 날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정화는 창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노력해 볼게요. 창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렇게 오랜 시간 멀어졌던 가족이 다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저녁, 창수와 영숙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수 씨, 응? 50년 전에 줬던 이 반지요. 창수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옥반지는 여전히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다. 그래, 이 반지. 내가 반지를 주며 돌아올 거라고 했지. 영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전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원망스럽고 슬펐지만 사실 그리움이 훨씬 더 컸어요. 이 반지를 버리면 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 그럴 수 없었어요. 50년 동안 간직하길 잘했네요. 창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이 손 놓지 않을 거야. 노을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함께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김창수 회장처럼 늦게라도 용서를 구하러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영숙 씨처럼 지난 세월을 감내하며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해결되지 않은 후회와 아픔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